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시어머니와 절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국밥 장사를 하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눈빛을 제게 서슴없이 보여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이나 예민함 때문인가 싶었지만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그 미묘한 시선과 말이 점점 명확한 질투와 시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국밥집 딸이요 라는 말이나 그런 집안이라니까 국밥집 말이요 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억울함과 불안이 쌓였고 그때부터 이미 긴장감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느낀 감정의 뿌리는 단순히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삶의 기준과 자존심이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혼자 키우며 가난 속에서 버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살고 있는 부모로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며 며느리의 친정이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편으론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치고 올라왔던 거예요. 왜 저 국밥집 딸이 내 아들과 결혼해서 호강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남편과 자식들을 키워낸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며느리와 친정부모의 지원에 압도당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시선과 말투에 담긴 질투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존재가 가치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방어적 감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국밥집 딸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꺼낸 것도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고 상대를 낮춰야만 안심할 수 있는 자기 방어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러한 감정은 겉으로는 강한 권위와 불만으로 표출이 되었을 뿐 속으로는 홀로 자식을 키우며 느낀 외로움과 좌절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맞닿아 있었어요. 이 복잡한 감정이 겹쳐지며 며느리에게 불합리한 요구와 감정 폭발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시기와 질투는 경제력과 안정감, 가족 간 관계에서 자신이 밀린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겉으로는 공격적이고 트집 잡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만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국밥 장사를 하루도 쉬지 않고 해오셨기에 저와 내 동생들을 부족함이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좀 더 시어머니보다 형편이 나았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게 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국밥 장사를 열심히 해오신 덕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뭘 믿고 그렇게 우리 친정 부모님을 자기보다 한 수 아래에 깔보듯이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친정 얘기를 하면 늘 삐뚤어진 입이나 일그러진 인상으로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도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 잘났기에 그런 걸까요?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 배운 게 더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더 잘나서 그런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경제적 무능력에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안 들었고 천하에 자기가 혼자서 잘난 줄 착각만 하고 사시는 분이래요. 늘 남의 시선과 말에 상처를 받고 자존심만 강할 뿐이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인 아들과 딸이 있었어도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늘 불만과 돈도 못 벌어놓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탓만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보다 못나서 국밥 장사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보다 배움도 더 많았고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신 것밖에 없으셨어요. 감히 시어머니한테 무시를 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신 겁니다. 괜히 친정 부모님이 국밥 장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재력도 쓰시고 뽀대가 나니까 질투가 나서 그러신 겁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중학교 다닐 때에 돌연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도 가난했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말도 못하게 찢어지게 가난했었대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한탄만 하고 불평불만만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잠깐씩 알바처럼 일을 한 적이 있었지만 진득하게 일을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릴 생각은 하지도 못했대요. 그런 탓에 남편이 늘 돈에 쪼달려서 살아야 했고 남편이 학교에 다니면서 알바를 하면서 살아야 했다더군요. 그런 남편을 의지한 것은 시어머니였고요. 참 환장을 노르셨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만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줄 것이 있어야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몸 하나도 간수하기도 힘든 처지에 뭘 바라겠어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에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혀 뭘 기대하거나 바란 적은 없었어요. 국밥 장사를 하루도 쉬지 않고 뼈 빠지게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 덕분에 저는 언제나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사정이 달랐거든요.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아왔던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연민을 요구하는 듯 보였지만 정작 저희 부모님이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는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속에 서운함과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이 둘씩이나 있었음에도 경제적으로는 매우 무능력하셨습니다. 알바 비슷한 일을 잠깐씩만 하셨을 뿐 늘 집에 돈이 부족했고 그 때문에 시어머니는 짜증과 신경질을 자주 드러내곤 했다더군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가난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더욱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기초수급자로 살아오셨고 남편이 중학교에 다니면서 알바를 할 정도로 늘 남편만 의지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남편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은 어린 나이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동시에 집안의 어려움과 시어머니의 불안정한 태도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상처를 안고 성장했습니다. 남편은 사치 같은 사춘기 시절에 절망적인 시어머니의 방임적인 태도와 불안함과 가난함과 여동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늘 긴장해야 했었고 늘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해서 혼자서 몰래 울곤 했었대요.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학생이 할 일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도 여동생에게 빵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자기도 사 먹고 싶어서 그리고 책도 사야 하고 여동생을 거짓걸로 학교에 다니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 하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동네 중국집에 무턱대고 들어가서 중국집 아저씨한테 빌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돈을 벌어야 해요.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게요. 그때 알았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만 해도 얼마를 버는지를요. 시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자기는 그런 허드렛 일은 못한다며 자존심이 상한다며 안 했대요. 남편은 그런 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어린애라서 받아주지 않아서 속상했다고 하더군요. 자식은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전혀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을 구석이 없는 자신을 탓하기 전에 여동생만이라도 챙겨야겠다는 마음에 죽도록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헤매었다고 하더군요.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남편을 의지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불쌍하게 보냈더라고요.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은 전혀 못 받고 자란 거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강남 아파트 전세와 파주 전원주택 이사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아파트에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며 시누이와 함께 그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기어이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너는 내 며느리가 맞냐? 나도 사람이 아니냐? 내 팔자가 어쩌다가
남들도 다 살아본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보질 못하냐?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이렇게 며느리도 있고 잘 사는 아들도 있는데 왜 나만 아파트에서 못 살고 주구장창 다 쓰러져간 허름한 주택에 살아야 되냔 말이다. 너만 이렇게 새 아파트에 살면 다냐? 네 시험에는 안 보이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그 허름한 집에서 살라고 했어요. 뭐야? 그런 것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왜 너희들은 좋은 새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 시험에는 모른 척하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도리라는 게 있다. 너희들만 잘 살면 그만이냐? 네가 나랑 함께 살자고 하진 않을 줄은 알았다만 그건 기대도 안 했어. 하지만 네가 결혼을 했으면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나도 그동안 고생을 해서 네 남편을 키워왔으니까 나도 대접을 받아야 쓰겄다. 안 그러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고생을 했다고 저러시는지 남편이 들으면 기절 초풍을 하겠더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이냐? 어째서 말투가 거슬린다? 왜? 안 꼽냐? 국밥집 딸인 주제에 내 아들을 만나서 호강을 하고 있으면 주제를 알고 시집 식구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지. 그 태도가 그게 뭐냐? 시어머니는 또 트집을 잡아서 며느린 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태도가 어째서 그러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거야?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고분고분하니 듣고 대답만 할 것이지. 이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말대꾸야? 오지게도 성질 있는 대로 부르셨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자식들한테도 그랬다 싶으니까 남편이 참 불쌍한 환경에서 자랐구나 싶어서 안쓰럽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된 며느리라면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알아서 잘 했었어야지. 자존심 상하게 꼭 내가 직접 말을 해야 아는 것이냐?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누가 국밥집 딸이 아니랄까 봐 하는 짓도 꼭 못 처먹은 짓만 하고 말이다. 에이구, 내 팔자야. 그래서 저도 참고 있는 것도 한계가 와서 시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젠 돌아가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드님한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랬더니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뭐시 어쩌고 어째? 네가 뭔데 내 말을 자르냐? 나 아직 본론도 말을 안 했어. 그럼 빨리 말씀을 하시지 왜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네가 계속 그렇게 나를 화나게 하지 않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직접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으면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시나 싶어서 가만히 대꾸도 않고 있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랑 어머니 말이다. 네. 강남에 집을 새로 주고 파주에다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면서?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시우가 시은이한테 그랬다고 하더라. 시은이가 말해줘서 알았어. 그래서요? 그래서 말인데 시은이가 직장이 강남이잖니. 지금 살고 있는 데서 강남까지 얼마나 먼지 너도 알고 있잖아. 그게 저희 부모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자 눈이 동그랗게 치켜뜨고 저에게 더 다가앉으면서 그랬어요. 그것이 왜 상관이 없냐? 너는 네 신우야 시어매가 그렇게 낡아 빠져서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집에서 사는 게 불쌍하지도 않냐? 네, 안 불쌍한데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오래되긴 했어도 곧 쓰러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되죠. 너는 어쩜 정없이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데 그러세요? 그래서 네 친정 부모님이 파주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가시게 되면 강남의 그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한테 세를 내주지 말고 나랑 시은이가 들어가 살면 안 되겠냐?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경우가 없는 시어머니라도 그런 말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귓구멍이 막혔냐? 내가 네 친정 부모님이 살던 강남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했다. 이젠 됐냐?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시어머니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싶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나를 빤히 말짱한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그러더군요. 왜 그러냐? 네가 생각이 있는 며느리라면 잘난 내 아들과 결혼을 해서 네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도 사주고 파주에 전원주택도 크게 지을 돈도 많다면 내가 그런 거지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말이라도 강남에 아파트 빈집에 와서 살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돈이 없다면 말을 안 한다. 돈도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심이 박하냐?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국밥 장사를 한다며 무시를 하더니만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도 장만을 해주고 이모저모로 도와주시고 자기 아들이 무슨 대전에서 죽고 못 산 줄 아셨나 보더라고요.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더군요. 그러니까 내 잘난 아들과 살면 내 잘난 아들을 키워주고 내어준 시어머니한테도 그만큼 잘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는 상종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정답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잘 들었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얼굴을 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기에도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빨리 나가주세요. 뭐야? 이게 감히 누구한테 막말이야? 내 아들 집에서 나를 쫓아낼 셈이냐? 여기가 왜 아들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라고 하며 현관문을 열어놓고 다시 와서 그랬습니다. 당신 며느리 노릇은 안 할 테니까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요. 그랬다고 아글아글 써댔습니다. 이런 미친 것을 봤나? 감히 시어머니한테 나가라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 저는 사람이 아니니까 날 며느리로 보지 마세요. 빨리 나가요. 라고 하며 시어머니 가방을 들어서 밀다시피 해서 시어머니를 있는 힘껏 문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도 웬만해선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그땐 시어머니가 사람 같지 않아 보였고 남편과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을 두드리고 악을 써대며 욕짓거리를 한 바가지 해댔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냅뒀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당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강남 아파트에 살게 해달라고 그러신다. 나는 당신 어머니와는 다시는 징글징글해서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너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는데 와서 네 어머니를 데리고 가죠. 알았냐? 그러자 남편이 일하다 말고 잽싸게 달려와서 난동을 부리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택시를 태워드리면서 그랬대요. 엄마, 저도 엄마한테 할 만큼 했어요. 이젠 나도 엄마 아들이 아니니까 길에서 만나더라도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여기는 절대로 오지 마시고요. 엄마와는 이젠 끝이에요. 연락도 마세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가 택시에서 다시 내려서 남편을 달래려고 하는데 남편이 강제로 다시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여동생이 신우이도 물심양면으로 잘 보살폈었는데 신우이한테도 그랬어요. 시은아, 너도 이젠 다 컸고 직장에도 다니고 있으니까 이젠 너는 너대로 살아. 엄마와는 인연을 끊었으니까 너와도 인연을 끊어야겠다. 네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라.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남편이 절연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죽자 살자 남편에게 더 들러붙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의지해서 남편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아서 참 좋았는데 아들이 인연을 끊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남편은 회사에도 찾아가고 저의 신혼집에도 막 찾아왔습니다. 저의 없는 척하고 안 열어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에 직원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저와 함께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떠났습니다. 당연히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신혼집도 부동산 사무소에 내놨습니다. 이사를 간 이후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않아서 참 좋았지만 남편 회사에는 매일 찾아와서 남편이 참 곤혹스러워했어요. 자식이 어머니를 섬기지 않고 버리냐며 호루자식이라고 회사 앞에서 떠들며 진상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남편이 끄떡도 하지 않고 계속 냉정하게 대하자 결국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 운영하시는 국밥집까지 쫓아와서 저희 부모님께 그랬어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내 아들이 장가를 가자마자 나랑 인연을 끝내 만에 하는 겁니까? 라고 손님들도 있는데 진상을 부리자 저희 부모님이 보다 못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는데 그때까지도 안 가고 남편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세차게 때려버렸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 와서 또 행패를 부리면 너는 내가 쫓아버릴 거야. 알았어? 라고 하시며 또 한 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뺨을 연달아 때리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친정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용서해 주세요. 아마도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나왔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랬다고 했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다시 예전처럼 엄마 옆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시은이가 있으니까 오빠 노릇이라도 해줄 생각이 있었는데 이젠 아예 없어졌어요. 엄마는 이젠 앞으로 내 인생에서 지울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주던 각종 공과금이며 용돈 일절 끊을 겁니다. 또다시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면 경찰을 부를 거고요. 내가 엄마를 고소를 할 거예요. 아셨어요? 엄마는 나한테 최악이에요. 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말했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랍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택시도 잡아주지도 않고 데려다 주지도 않은 채 내버려두고 집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친정 부모님의 국밥집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 시자도 못 들었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